암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 환경부가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형 버스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격일제를 시행하는 도내 시내버스 기사들은 하루에 15시간이나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추락사고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한 누리 예산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환경부가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학조사팀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주민 80여 명 가운데 12명이 암으로 숨졌고 10명이 암투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 4월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인근 비료 공장에 대한 조사를 포함한 건강 영향 조사를 환경부에 청원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주민들이 청원한 지 석 달 만에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결정했습니다. 환경부는 전문위원회 현지 답사와 주민 면담, 자문회의 등을 거쳐 조사가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계획을 수립한 뒤에 오는 9월쯤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결과는 1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이 그런 취약한 지역에서 환경 유해 인자하고 주민 건강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앞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집단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근 비료 공장이 석 달 전에 이미 가동을 멈춘 데다 많은 증거가 사라져 암 발병과 관련된 연관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경부가 1년 뒤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대형 버스 기사들에 일단 졸음운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전북의 시내버스 기사들도 하루에 15시간을 몰아서 운전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졸음운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기사가 크게 꾸벅댑니다. 깜짝 놀라 깨고는 다시 운전대를 잡지만 몰아치는 졸음과의 싸움에 결국 다시 고개를 떨굽니다. 몸을 뒤척이고 얼굴도 비벼보던 버스 기사는 결국 졸음운전으로 3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는 15시간 연속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일하고 다음 날은 쉬는 격일제 근무를 하는 버스 기사들에겐 15시간 내리 운전대를 잡는 게 일상입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서 회사 오면은 거의 한 4시 한 55분 회사 들어온 게 12시 20분이요. 피곤하죠. 운전대를 길게 잡을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격일제 근무 버스 기사를 상대로 낮 시간대 졸음이 오는 정도를 물었더니 10명 중 2명은 심한 졸음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격일제 대신 1일 2교대로 근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1일 2교대제 하는 서울의 버스 운전사하고 그러니까 격일제로 근무하는 경기도 버스 운전자들하고 피로도와 집중도 검사를 했었는데요. 그 집중도가 정말 경기 버스 기사분들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시민의 발인 버스의 운행이 위태롭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런 졸음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는 부품이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인데요. 국내 민간 차량은 설치율이 20% 미만이지만 일본은 신규 차량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이어서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를 장착한 버스입니다. 빠르게 달리다가도 앞차와 위험한 거리 이내로 가까워지자 그대로 멈춥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분석 결과 이런 제동장치 설치를 주문하는 한국의 대형 버스는 민간이 소유한 전세 차량뿐입니다. 하지만 민간 차량의 설치율은 20% 미만으로 설치율이 100%인 일본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집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아직 의무 장착 규정이 없어서 10대 중 한두 대꼴 정도로만 장착돼서 나가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의무 장착이 법제화돼 있어서 100%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장착된 상태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공공차량은 버스 한 대당 2천만 원가량인 제동장치 설치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468대에 이르는 전라북도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농어촌 버스 가운데 제동장치가 있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도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시외버스를 우선적으로 해서 장착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들이 전주의 한 도로를 쌩쌩 달립니다.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다면 고속도로가 아닌 도심에서도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간은 물론 공공분야 대형 버스에도 제동장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바로 추락사고입니다.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갖추기만 해도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 안전모도 쓰지 않은 작업자들이 옥상에서 위태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몸을 지탱해줄 안전줄도 매지 않았습니다. 추락 방지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칫 발이라도 헛디뎠다간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끔찍한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현장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작업 난간도 한 단뿐이고 아예 난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발판 역시 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추락 위험이 높지만 작업자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계단 옆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단이 이어지는 부분에는 안전 발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추락 위험이 높습니다. 지난해 도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 3건 중 1건이 추락사고였고 사망사고 10건 중 4건이 추락사였습니다. 추락사고를 근절하지 않고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해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작업자는 281명.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작업자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어린이집에 지원한 누리 예산을 놓고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청 돈으로 전라북도가 생색을 낸 것과 마찬가지인데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한 예산은 179억 원. 도교육청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한 돈입니다.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교육청의 누리 예산 편성을 내심 기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말일까지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지금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끝내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전라북도가 난감해졌습니다. 미리 쓴 예산을 받을 길이 없어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 전입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회계 처리는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보면 지자체 전출금은 공립학교 설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지난번 결산할 때 대체 수지 처리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하겠죠 아마. 저희 입장에서 법적으로 줘야 될 목적이 있는 건데. 전라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누리해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두 차례나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17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포기할 수 없어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광역단체 간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회화부터 조각, 설치 미술까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현대 미술을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열립니다. 한국 화가 김원 초대전과 맨발의 디바 이은미의 전주 공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소나무와 소담한 정자 한 채, 돛담배가 있는 풍경은 한 폭의 동양화 같습니다. 플라스틱 막대를 엮어 만든 이 설치 작품은 그림과 조각의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가난한 청년 작가는 자신이 결코 가질 수 없는 명품을 사진으로 찍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의 주머니 속 동전을 작품 소재로 삼았습니다. 언뜻 부드러운 털처럼 보이지만 사실 날카로운 철사로 엮은 브러쉬, 진짜 와인잔을 눈앞에 펼쳐놓은 듯 정교하게 그려낸 작품까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현대미술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전시의 컨셉 그대로 의외로 심플한 정말 감명한 현대미술을 편하게 감상하고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남자가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상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간이 의자에 앉은 중년의 남자는 손에 침을 묻혀가며 돈을 셉니다. 젊은 한국 화가 김원은 장례식장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굵은 드로잉과 단순한 채색으로 담아냈습니다. 탄탄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맨발의 디바 이은미.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민경인이 함께 전주 무대에 오릅니다. 어쿠스틱 밴드의 반주에 맞춰 이은미의 히트곡을 들을 수 있는 색다른 무대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사업 국가 예산으로 1조 1,800억 원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50%에도 못 미치는 5,5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 국가 예산을 5천억 원 이상 더 확보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그리고 전북 정치권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부는 김 교육감이 미필적 고의에 따라 국가의 감사를 받지 않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교육부 감사를 받게 되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을 지키다가 국가에게 받은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은 오늘 나흘째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은 익산이 34.8도, 전주는 32.9도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주말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일요일인 모레도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